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가장 연약하면서도 강력한 존재, 바로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따뜻하게 보듬고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남아 현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카를 융은 모든 성인 안에 영원한 아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양육받고 관심받고 성장하여 온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이 내면 아이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감정, 욕구, 두려움, 그리고 그때 충족되지 못했던 경험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 속 자아입니다.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원과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부정적인 경험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무시당했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주장을 어렵게 만들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관계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감정적 방아쇠를 쉽게 당기고 더욱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수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면 아이 치유는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감정적 방아쇠를 완화하며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자신과 어린아이로서의 자신이 서로 통합되어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 아이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내면 아이 치유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최신 치유 기법들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 아이 치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단계 치유법입니다. 이 방법은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 내면 아이와 깊이 소통하고 치유하는 것을 돕습니다. 첫째, 내면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감정을 인정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린 시절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과거 경험을 탐색하여 그 기억들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그 기억들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내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상처에 공감과 사랑을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나 판단 없이 오직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의 자신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경험을 통해 현재와 연결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내고 긍정적인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회복력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는 치유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통합된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조카나 자녀를 대하듯이 과거의 자신에게 온전히 사랑을 보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억압된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치유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 외로움,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내면 아이의 목소리이며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거나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마음껏 울거나 소리내어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기 쓰기, 즉 저널링입니다. 일기 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내면 아이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거나 내면 아이의 입장에서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어때? 무엇이 너를 슬프게 했니? 어떻게 하면 네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숨겨진 감정과 욕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으로 편지를 써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뇌 영역을 자극하여 무의식 속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내면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고 실수를 용서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러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나 약점에는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에서 자기 연민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불완전했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며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따뜻한 이해와 공감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안아줄게.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안정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 및 시각화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각화 기법은 내면 아이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하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 즉 내면 아이를 만나는 시각화를 해보세요. 상상 속에서 내면 아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사랑을 전하며 필요한 것을 물어봅니다. 내면 아이를 위한 가이드 명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명상 앱 등에서 내면 아이 치유 명상을 검색하면 다양한 가이드 명상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과 시각화는 내면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술 치료입니다. 그림 그리기, 조각, 점토 놀이 등 다양한 형태의 미술 활동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은 미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면 아이의 분노, 슬픔, 기쁨 등을 색깔이나 형태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단순히 아무 색깔이나 집어 자유롭게 선을 긋거나 색칠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긴장을 완화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과 연결된 감정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술 치료는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역할 재현 REPARENTING입니다. 역할 재현은 어린 시절의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과 보살핌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치유 기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자신이 과거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 필요한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규칙적인 자기관리 활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내 감정은 중요해. 나는 내 말을 항상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해주거나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며 내면 아이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여덟 번째는 놀이와 창의성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종종 놀이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이는 내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즐거움, 호기심, 그리고 자발성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춤추기, 악기 연주, 게임, 동화 읽기 등 어린 시절 즐거웠던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감정적 막힘을 해소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이는 우리에게 긴장을 풀고 현재에 집중하며 내면 아이의 순수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아홉 번째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내면 아이 치유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편견 없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검토하고 어린 시절에 소홀히 여겨졌던 부분이나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들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거나 주기적으로 자신의 치유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는 때때로 매우 깊고 복잡한 감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심리치료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체계적인 치유 과정을 안내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트라우마나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두면 내면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 시절 사진을 활용해 보세요. 과거 사진을 보면서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고 그 사진 속 어린 자신에게 편지를 쓰거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내면 아이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카를 융의 신성한 아이 디바인 차일드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내면 아이를 단순히 상처받은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신성한 아이로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 무한한 잠재력과 순수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내면 아이 치유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정이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치유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내심과 자기 연민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폭발하거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필요한 경우 휴식을 취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모든 부모가 자녀의 내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내면 아이를 가진 인간이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면 아이 치유는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존 브래드쇼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나 마거릿 폴의 내 안의 어린아이와 같은 참고 자료들도 이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고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정을 응원합니다.